유통이 되는 단계, 그리고 중국 유통의 어떤 단계 구조에 대한 정리를 하다 보니 저 스스로도 느끼는 것이, 그리고 저도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느꼈던 것이, 확실히 지금 중국 수출에 대해서는, 중국 유통에 대해서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과거와 다르게 전통적인 어떤 유통상들, 중개상들, 뭐 이런 벤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느껴졌어요. 중간 유통의 단계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는 이유가 현재의 어떤 시장 구조는 소비자와 수요가 존재하고, 그 다음 상품, 어떤 예를 들어 이런 브랜드나 상품이 존재하고, 이 상품과 소비자 수요와 공급을 연결을 해주는 하나의 채널만 있다면, 이게 뭐 중국의 뭐 왕홍 방송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뭐 플랫폼사의 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뭐 단視頻이 될 수도 있고요, 뭐直播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이 둘, 수요와 공급의 이 둘 사이를 이어주는 하나의 구조 정도가 있으면 바로바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예전처럼 뭐 제품을 만들어서 전문적인 공급 상에게 넘겨서 그 사람이 뭐 1차 벤더, 2차 벤더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가는 구조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 스스로도 체감을 했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온라인 커머스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V커머스, 이 모바일을 통한 쇼핑들이 아주 많이 발달이 됐고, 또 배송도 발전이 되면서 구입한 물건들을 빨리빨리 받을 수 있고 하면서, 이런 온라인상의 빅데이터라던가 뭐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이나 뭐 이런 점차 IT 분야에 대한 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사용자들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뭐 정보, 상품에 대한 뭐 수요, 이런 분석 자료들이 뭐 아주 쉽게 만들어지는 환경이 됐고, 또 이런 빅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들을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수집된 데이터와 분석 자료들을 통해서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유통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점 이런 커머스를 오히려 원활하게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오프라인적 유통보다는 이런 온라인상의 커머스나 온라인상의 데이터 작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통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입지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중간 유통 단계들이 많이 축소가 됐고, 이 중간 유통 단계가 축소됐다는 건 그렇게 중간의 역할을 하면서 수익을 만들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설 자리가 없게 되었고, 또 중간 유통 자체가 많이 없어지면서 유통에 대한 마진도 많이 축소가 되고 하면서, 이 C2M이라고 하는 그 소비자와 제조업체가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지금은 시장의 어떤 큰 조류로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유통업체들이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위기를 맞이하게 이제 된 거죠. 잠깐 그 C2M 얘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중국 마케팅이나 지금 중국 쪽과 교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중국 친구들이 최근 들어 이제 C2M을 엄청 강조한다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활동을 되게 잘하는 플랫폼이 핀토또예요. 핀토또 들어보셨죠? 핀토토에서 물건을 어떻게 구매하는지 혹시 아세요? 핀토토는 이제 만약에 제가 이 물건을 사고 싶으면 핀토토에 들어가면 얘가 100원인데, 만약에 제가 핀토토를 통해서 제 주변 친구들 뭐 5명을 모아오면 이거를 50원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위챗을 통해서, 핀토토랑 위챗은 이제 같이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 물건에 대한 정보를 위챗에 있는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핀이샤 이렇게. 핀토토의 핀, 그게 이제 결합하다, 뭐 이제 붙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너 나랑 같이, 결국은 이제 공동구매 조직 같은 걸 이제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거거든요. 나랑 같이 이거 사자라고 메시지를 보내서, 만약에 그 메시지를 받은 친구들 중에 이 물건을 사겠다라는 사람을 5명을 모아오면은 이 물건을 그 약속한 50원에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구매하고 싶은 제품들이 있다면 그걸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을 스스로 모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제품은 뭐 한 2명만 모아도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막 몇십 명 모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플랫폼을 통해서 과거에 그 위챗으로 영업을 했었던 웨이상들이, 이제 웨이상은 예전에 막 그런 대리상의 많은 구조라던가 이제 한국의 피라미드 같은 판매 형식을 띄었기 때문에 굉장히 폐단들이 많았고, 또 웨이상 자체가 처음에는 굉장히 흥하다가
나중에 제품을 싸게 사려고 사재기를 해서 집에다가 사놓고 막 처리를 못한다던가 뭔가 이거 너무 강매를 한다던가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한참 부응을 하다가 조금 그게 사그라들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이런 핀또또 같은 방법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한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났대요. 그리고 제조업체들도 이제 이거를 소매로 팔기엔 역부족이라면 핀토도 같은 곳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모으면 저희도 도매가에 준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드립니다 하면서 직접적으로 제조사와 소비자들이 만나는 공간들이 많이 형성이 됐고, 핀토토가 사실은 그 가장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중국은 그렇게 여러 가지 모바일 환경을 이용하고 인터넷 환경을 이용해서 상품 판매들이 중간 유통 구조를 제외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C2M의 방식의 판매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가 이제 사태가 생겨나면서 지금 올해 초부터는 비대면 판매에 대한 강조도 되고 하면서 더더욱 더 왕복 판매와 즈보 그리고 이런 C2M 판매들이 가속화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하고 있던 그런 즈보들이 더욱더 민간화, 대중화가 됐다고 보여지는 거고, 한국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흔하지 않던 V커머스 시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가속화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브랜드사 분들도 좋고 뭐 회사의 담당자 분들도 좋고, 이제는 브랜드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혹은 브랜드사가 직접 왕홍에게 물건을 제안하고 왕홍이나 혹은 이 왕홍이 방송을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이런 중간 단계들을 간소화시킨 유통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그냥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밖에 지금 당분간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또 이제 한국이나 중국처럼 이렇게 감정적인 소비를 하는 시장에서는 훨씬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 소비를 하는 시장이라는 뜻은, 제가 예전에 중국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미국이나 서양의 국가들은 사고방식 자체가 합리적인 어떤 개인주의적인 사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사게 될 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가격에 대해서 뭔가 합리적인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구매를 하는 어떤 사고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아시아인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더 이제 유교 사상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추천하는 물건은 산다. 나는 이 왕홍의 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추천하는 물건을 나는 믿고 산다. 이런 식의 구매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브랜드사가 우리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거를 만들었어요 라는 제품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어떤 회사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어필을 해서 물건을 팔거나, 혹은 왕홍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영향력,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팔 때 당연히 더욱더 판매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런 유통의 단계가 줄어들고 있는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나 더 이런 판매들이 잘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유통을 하던 회사들은 위기의 상황이 온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빠르게 어떤 사업의 성격 같은 것들을 변화해야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케팅과 유통을 분리하지 않고 유통을 하지만 거기에 좀 더 마케팅적인 결합을 한 유통을 진행하거나, 혹은 비즈니스 자체를 전통적인 유통이 아닌 뭔가 새로운 스타일의 유통으로 변경을 시켜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브랜드사에서 주도적으로 수출을 하시고 싶을 때도 꼭 이런 점들을 이제 염두하시고, 유통과 마케팅의 영역을 분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마케팅과 동시에 유통을 진행할 수 있는 근력을 키워나가시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도 좀 더 롱런할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중국에 대한 팀을 자체적으로 꾸리시고 이제 좀 더 중국에 대한 상황을 예의주시 하신다거나, 혹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시는 경우엔 뭔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자체 팀을 만들어서 중국에 대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런 업무들을 할 수 있는 대행회사를 찾아서 협업을 하시고, 또 이 협업을 하신다는 뜻은 그냥 저희 제품 좀 잘 팔아주세요, 우수한 공급가로 드릴게요, 이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어떤 들어가는 초기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꼭 어떤 예산 사용에 그러니까 어떤 효과에 대응하는 예산을 사용하시면서, 혹은 예산을 사용한 만큼 최대치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잘 짜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